적지 않은 시장 군수와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주택이 없거나 전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사랑을 외치면서 정작 집 한 채 없는 상황에 유권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고3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공언했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고3 학생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청주 도시재생 허브센터는 개관식을 해놓고 주차장 누수 문제로 6개월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물은 새고 있고 청주시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주의 승강기업계 1위 현대 엘리베이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충북의 대기업 본사가 이전하는 것은 처음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의 악화된 민심은 단체장과 국회의원으로 옮겨붙고 있는 양상입니다. 공개된 재산 등록 현황을 들여다본 결과 적지 않은 시장과 군수,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주택이 없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현재 소유한 유일한 주택은 충북이 아닌 서울 송파구에 있습니다. 함께 보유했던 청주 오송 아파트를 지난해 10월 팔고 지금은 사직동 관사에 삽니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서울 광진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자신 부담의 반전세에서 생활합니다. 김재종 옥천 군수는 올해 초 부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한 뒤 옥천에는 명목상 소유주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차영 괴산 군수도 괴산 대신 청주 서원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임지가 아닌 곳에 집을 소유한 상황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역에다 세금 내야 할 걸 지역구에서 세금 안 내고 딴 데 가서 세금을 내가면서 주민을 사랑합니다. 표 한 표 주셔야지만은 그런 거부터 고쳐야 해요.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청주 청원구에서 5선 고지에 오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에 공시지가 12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오창에는 아파트를 전세 냈습니다. 5선 중진인 통합당 이종배 의원 역시 서울 강남구에 10억 원가량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지역구 충주에서는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전세 내 지냅니다. 미국의 경우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 주소지는 해당 선출직 유권자들이 있는 지역에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의 관례예요. 우리도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이유야 있겠지만 지역 사랑을 외치면서 정작 지역에는 집 한 채 없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에 유권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유례없는 혼란을 맞이한 고3 학생들이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지난달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학들이 내놓은 대책들을 보니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는데요. 곧 다가올 입시에 학생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고3 학생들은 벌써부터 여름방학이 걱정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부족한 비교과 영역을 채워 수시를 준비하고 부족한 수능 과목 공부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름방학이 예년에 비해 2주가량으로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여름방학 때는 보통 자기가 부족했던 과목이나 자소서 이런 거를 열심히 보충하거나 행기부를 약간 분석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정말 급격하게 짧아지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약간 막막한 고민감도 들고 재수생 등 N수생들과의 경쟁도 막막합니다. 한 달 미뤄진 수능이 N수생들에게 유리할 거라는 불안에 고3들이 많이 노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걱정입니다.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해 학생부가 부실해질 거란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또 개학이 2달이나 미뤄졌지만 학종 원서 접수는 2주 미뤄진 게 고작이라 준비 시간도 촉박해졌습니다. 재수생분들이나 N수생분들은 이미 다 했고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아서 부담이 되죠.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직 안 나와 있어서 각 대학들이 내놓고 있는 고3 구제책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서울대가 지역 균형 선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연세대가 학종 전형에서 봉사활동과 수상 경력 등을 빼기로 한 걸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계획 정도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는 정성 평가나 이제 전체적인 종합 평가를 실시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지 그거는 좀 그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지는 좀 의문입니다. 올해 입시에서 고3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학생들 걱정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 교육당국도 분주해졌습니다. 입시 설명회를 앞당겨 실시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모일 수 없다 보니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대입 설명회입니다.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이 엉킨 탓에 대입 걱정이 앞섰던 학생들은 강사의 설명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학종은 좀 생기부가 중요하다 보니까 내신 성적도 관리해야 하고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을 받은 것 같아서 남은 기간이나 이제 또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도 이제 또 세울 수 있는. 올해 대학 입시의 가장 큰 관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은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망하는 학과를 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공부나 독서 하나라도 반드시 담임교사와 상의해 기록으로 남겨야만 차별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짧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대입의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했는가, 어느 정도 했는가 이거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걸 단편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진학과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온라인 입시 자료 제공과 상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2년 전 청주시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200여억 원을 투입해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와 청주역사 건물을 건립했습니다. 당시 주차장 누수 문제 등으로 개관식을 해놓고도 6개월간 문을 열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주차장에는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정작 청주시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역사와 청주 도시재생허브센터 지하에 위치한 주차장입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물이 새는 곳의 주변은 녹이 슬거나 곰팡이가 폈고 페인트 칠이 다 까졌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한쪽 면에 누수되는 곳을 세어보니 10곳이 넘고 바닥엔 새어나온 물이 흥건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물이 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채광을 위해 청주역사 앞 광장 바닥 곳곳을 강화 유리로 깔았는데 이음새 부분의 부실 시공으로 물이 새는 겁니다. 누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난 2018년 7월 개관식을 했지만 주차장 누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해 실제로 문을 연 것은 6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청주시는 당초 물이 새는 보수공사를 한번 마쳤는데 그 이후엔 관리 소홀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누수 현상을 운영자로부터 저희가 이제 유기적으로 연락을 받지를 못해서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었던 상황이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최근 3억 원을 더 들여 청주 역사까지 리모델링했지만 정작 주차장 누수 문제는 상황조차 파악 못할 정도로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CJB 뉴스 박원희입니다. 오늘 충주시에 매출 2조 원 승강기업계 1위의 현대엘리베이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2022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자해 본사를 이전하고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본사 이전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충주 제5 일반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충주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곳 충주 공장에 총 2,500억 원을 투자해 공장 신축과 본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의 도약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대기업 본사가 이전하는 것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처음. 1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연간 2만 5천 대를 생산하는 스마트 팩토리와 R&D 센터,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0m의 테스트 타워가 건설돼 충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충주의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연수동으로 직선으로 이을 수 있는 터널형 도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여기를 시내 중심가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승강기 부품 생산 등 협력업체도 잇따라 이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사를 직접 공사에 참여하도록 해 지역과의 상생 방안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나가는 큰 발걸음이 오늘 내디뎌졌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현대 엘리베이터 이전을 시작으로 이곳 충주시를 비롯한 북부권이 승강기 산업 거점 지역으로 육성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한편 현대 엘리베이터 착공식은 경제계 인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지나치게 정관계 인사 위주로 치러져 빈축을 샀습니다. 1시간에 걸쳐 진행된 착공식에서 현대 측 인사를 제외하면 각종 축사는 물론 착공 기념 시삽식조차 경제계 인사들은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아 경제 행사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란 비난을 샀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내홍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파행을 빚은 충청북도 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매듭짓지 못한 채 회기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도의회는 당초 오는 20일까지 임시회를 여제 예정이었지만 두 개 상임위원장 후보가 표결 끝에 탈락하는 파행을 빚은 뒤 후속 논의가 지연되자 회기 조기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